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위기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원투수로 선택된 인물, 바로 5선의 문희상 의원입니다. 오늘 오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문희상 의원이 선출되었는데요. 문희상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돼서 대선 패배로 혼란에 빠진 당을 추스린 바 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다시 당을 이끌게 되었는데요. 리더십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 이상의 추가 실정을 막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고개 돌린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문희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고개 돌린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베이비엑스포 강남 미래 임신 출산 유아교육 박람회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학교연력 앞 세택에서 열립니다. 출산, 육아, 유아교육 제품과 정보가 한자리에 베이비엑스포 강남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2238-0345 미래전람.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클럽니스트 이숙현 씨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376조 원 가량이 됩니까? 네, 그렇게 네.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요. 내년 2015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일단 내년 예산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376조 원입니다. 376조 원. 네, 예.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7%라고 합니다. 5.7%가 늘어난 거죠? 네네. 네. 이 증가율만 보더라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당초 계획이었던 12조 원보다도 8조 원 가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고 나가는 돈이 더 많다 보니까 당연히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나서요. 33조 6천억 원의 적자가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빚을 내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건데요. 가까이는 다음 정권에 좀 더 멀리는 미래 세대에 이렇게 엄청난 빚을 고스란히 넘겨주게 생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지와 고용 예산인데요. 총 115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네. 복지 예산 늘리라고 주장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은 좋아하시겠죠. 네네. 근데 이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죠. 네. 정부가 수입살 관세율을
513%를 정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농민단체들은 강경투쟁을 벌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요. 이달 중 세계무역기구 WTO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농민 단체들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이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카톨릭 농민회 등 4대 단체는 오늘 오전 11시에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쌀 전면 개방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서 오늘 오전에는 국회에서요. 이 쌀 관세율 그리고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당정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전국 농민의 총연맹 소속 회원들이 난입을 해서 계란과 고춧가루 등을 투척하는 등 상당한 물리적인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농민단체 의견들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돼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제 정규직 노동자로 대우를 받게 하라고 하는 이런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네.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는요. 강모 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겁니다. 원고들은 현대차의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어서 이 자동차 생산 업무를 담당해왔던 근로자들인데요. 이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을 했지만 근로계약 자체는 사내 하청업체와 체결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규직이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 협약 등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들은요. 이 사내 하청업체가 아니라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면서 소송을 냈고요. 재판부는 이들의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되 청구 임금의 일부만을 인정하면서 오늘과 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얘기 한마디 더 해야 되겠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 부지 입찰해서 10조 5,500억 원 써내가지고 낙찰이 됐네요. 네, 엄청난 돈이죠, 이것도요. 네. 이 한국전력은요, 오늘 현대차 그룹을 부지 인수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입찰 가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10조 5,500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전이 제시했던 감정가가 3조 3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3배에 달하는 예, 3배가 넘죠. 넘네요. 네. 네. 예,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의 계열사로 컨소시엄을 꾸려서요. 한전 부지 입찰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부지 가격이 얼마인가 자동차 가격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현대차종이죠. 소나타를 35만 대 이상 팔아야지 나오는 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놀랐는지 주식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현대와 현대모비스 주가는 대폭 하락했고요. 네. 반면에 한전 주식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데 그렇죠? 네. 임시 당대표,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죠. 네. 문희상 의원을 선출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좀 연배가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전에 그 진념 전 경제부총리한테 세간에서 붙인 말이 있었죠. 이 직업이 장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관 여러 번 해가지고. 네, 한 3대 정권에서 5번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문희상 의원도 직업이 비대위원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원로 중진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문희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요. 네. 이렇게 되면 내년 초 열리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내일 의원총회 이 결과를 보고하고 임명 절차를 밟은 뒤에 문희상 의원을 공식적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일단 문 의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열린우리당 당대표 등을 지낸 5선 의원인데요. 지난 2012년 대선 직후에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돼서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 곳곳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는 서부간선도로 성산 쪽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전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는 강서쪽으로 이동량이 많은 편인데요. 우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쭉 차간 거래가 좁혀져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나기 어렵고요. 반대쪽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고
여의도에서 반포대교,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양화로가 외곽 쪽으로 전 구간 밀리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는 서교동 4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까지만 답답한 흐름입니다. 종로는 외곽 쪽으로 종로 4가에서 동묘암역 지나는데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을 지켜보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비상대책위원장에 문희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노선 대립, 계파 갈등 어떻게 수습이 될는지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선 의원이시죠. 김영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최근 한 칼럼에서 이렇게 쓰셨더군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데요. 네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슨 사공이 이렇게 많습니까? 너무 정파가 많아가지고요. 예. 국민들이 볼 때 그냥 싸움하느냐고 전념이 없는 정당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렇게 갈등이 많고요. 네. 자기가 뽑은 대표를 흔들어서 네. 당을 떠나라고 하고 있고 또 떠나겠다고 하는 그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해방 이후에 있어본 적이 없는 일이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네. 국민들 보기에 면목이 없죠?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행히 이제 탈당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당으로나 박영선 대표 개인에게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문희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죠? 네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왜 문희상 의원이었을까요? 역시 선수가 제일 높으시고요. 예.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이고, 이분 이제 김대중 대통령 밑에 정치를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무난한 인선이다, 관리형 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선이어서, 네. 대체적으로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문희상 의원이 지금 당장에 이 난파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요. 김영훈 의원님께서는. 네. 표리하는 난파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는데 이 당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계파 갈등을 잠재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탕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탕평. 예, 예. 네. 결국은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패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예. 당권을 독점해가지고 예. 공평하지 않게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문희상 지도부는 우선 이제 그런 계파 갈등을 불식시키는 일, 네. 역지사지하는 일, 예. 그렇게 불안한 계파에 그런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비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국회 정상화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이 특별법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예. 그게 이제 국민들이 지금 아주 염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고 역시 이제 당을 혁신하고 또 전당대회 준비하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 탕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안 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 세월호법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회 이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법에 이제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죠. 이것도 네네. 일종의 야당의 전략이라면 전략인데 이런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전선을 다각화해서 다른 네네. 법안에도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요. 네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장애투쟁 노선이라고 할까? 예. 세월호 특별법 관철, 네. 또 후 국회 정상화, 이 방안은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3주 동안 아무 실효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는 지금 이제 국정을 뭐라고 할까 마비시켰다고 할까 그런 부담을 야당이 떠안게 된 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도 잘못된 일이고
따라서 당장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일과 절대 뭔가 상반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세월호 특별법은 지금 현재 당장 타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민생이법, 국회 정상화, 예. 국정감사 이런 것을 해가면서 세월호 특별법도 같이 가능하면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 정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네. 당내에서 김영환 의원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동의하시는 분이? 저희가 박영선 대표 퇴진론이 나왔을 때도 저희가 이제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자. 네. 국회의총을 열으면은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목소리만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의원들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금 전수조사하자. 이 방안으로 소위 박영선의 탈당을 막고 지금 미용이라고 할까 하여튼 일단 체제를 안정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개원 문제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있는 것이 어정쩡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투쟁을 우리가 벌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세월호는 어떻든 오만하든 무능하든 여당과 대통령의 저기에 오기에 막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회를 반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하면 제 생각에는 80 내지 90%가 국회로 돌아가야 된다. 국회를 열어놓고 하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30명 중에서? 네네. 네, 지배적일 거다. 그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또 국민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면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서민 증세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의 혼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그런 본연의 자세를 취하면서 여당을 뭔가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의무를 방기한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다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하든가 해서 실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비대위원장이 그걸 할까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빨리 할수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세월호법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 박영선 대표가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국민들이 야당의 변화를 아마 체감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사태로 인해서 새정치 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아주 폭삭해 있어요. 잘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아무튼 상대적으로 폭삭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언제까지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몇 가지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계셨던 일이지만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야당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국정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건전한 야당 또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것의 원인이 당내의 여러 가지 계파적인 갈등과 또 강원파들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생이나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야당의 내부를 그냥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입법과 세월호 특별법을 병행해서 먼저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통령이 저런 목리를 부리고 있고 또 여당이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정을 팽개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호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상식이 돼 있고 국민적 공감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건 빨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여기에 무슨 명분을 갖다 붙이고 또 일부 의원들의 그런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국정이 혼선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나 당 내에서 말이죠. 우리 네. 개파 해체 선언을 하자. 네. 뭐 그런 거라도 해야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보다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렇게 계획은 하면 없으시죠?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예. 또 그런 주장만 하게 될 경우는 더 부실을 사기 때문에 네. 이 개파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다고요? 예, 네. 당직이나 네. 지구당 위원장을 선정하는 문제는 당원에게 맡기면 되고요. 당원에게 돌려줘라. 예. 지도부에서 그리고 결정하지 말고. 예, 공직 후보자의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네. 공직 후보자를 선택하게 하면은 그 개파 보수, 예. 소위 그 상황들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아주 그 유치한 그런 그 개파 정치가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예. 어떻게 당 내에서 공론화돼서 그런 뭐 규정을 만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누구를 무슨 뭐 원내대표에 세우느냐, 당대표에 세우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시스템과 개혁을 정당의 개혁을 가져갈 수 있도록 네. 이를테면 장애투쟁을 가능하면 아니면 그 절제 있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로서 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이 뭐가 있겠는가. 네. 또 의총이 자꾸 이렇게 의사를 왜곡하기 때문에 의총을 공개적으로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을 양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은 네. 의원들이 마음 놓고 그런 짓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좀 단독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예. 네, 새누리 이 세월호 법에 관해서는 대해서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리를 부린다고 표현하셨는데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세월호법 문제에 있어서는 그 법의 그 내용들은 뭐 이렇게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우리도 또 주장하는 거가 있으니까 예.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대통령이 예. 지난번에 이것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월호 특별법에 그 유가족을 포함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만나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야당과 여당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유가족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당이 그저 일방적으로 위협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또 어제 그저께 대통령의 그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야당 의원의 뭐 세비를 반납하라든지 이런 거는 그 여당에서도 저격수들이나 하는 얘기를 네. 대통령이 하셨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다가 그냥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그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최종 문제 해결자 또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 대통령의 위치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여당은 야당을 배려하고 어떻든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이게 가야 되는데 야당이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에 편승해가지고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되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좀 받긴 받으실 것 같은데 잘 될지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끝까지 알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들리세요?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네, 문희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5107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간단하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정치인이 아닌 일반 서민이라는 자세로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문희상 비대위 체제로 전원한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셔서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애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오늘 오전이죠. 정부가 마침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쌀 관세율을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일단 쌀 관세율을 513%로 높게 책정을 했지만 이것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관세와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민들의 입장은 어떨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의 손재범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오늘 수입쌀의 관세를 513%로 결정을 했죠. 예. 네. 이 정도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정부가 이 쌀 관세를 513%로 결정을 하고 그 외에 또 이제 수입 물량이 늘어날 때 특별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무 수입 물량 중에서 밥쌀용 비중이나 국내 시장의 접근기회 보장 등 이런 용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마땅한 조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513%가 관철이 될 경우에 2013년 국내 쌀값이 80kg 기준으로 17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입쌀 가격은 80kg 한 가마니당 6만 3천 원이었기 때문에 513% 관세를 적용하면 약 38만 원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라면 우리가 수입쌀로부터 좀 방어할 수 있는 관세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WTO의
검증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농업계에서 이제 그동안 500% 이상 관세를 요구해왔습니다. 뭐 이것은 뭐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 예. 또한 쌀 산업 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이 관세를 검토해왔는데, 우리나라가 충분히 WTO에서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적정한 관세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정부는 그 WTO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관세율을 비롯한 어떤 수정 양호포 내용을 반드시 좀 관철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이 이런 상태에 관해서 지금 이제 손재범 사무총장님은 농업 경영인 쪽의 입장이신데 농민단체들 전국 농민회라든가 농민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513%를 관철시키더라도 향후에 FTA라든지 TPP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협상에서 쌀은 양어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향후 FTA와 TPP에서 쌀은 양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에 더욱 강력한 양어제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쌀 개방을 하더라도 의무 수입 물량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그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40만 톤 이제 의무 수입 물량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물량은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관세를 하지 않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관세를 또 유예했으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뭐 한 80만 톤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고유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보세요? 잘 들리시죠? 여보세요? 지금 이제 전화 무슨 이제 기계 연결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쌀 개방, 쌀 관세가 513%로 정해진 문제에 관해서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과 인터뷰 중이었는데요. 지금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시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 국내 농가 보호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농민들께서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오늘 쌀 산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우리 현장 농업이 볼 때는 몇 가지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추가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논이모작 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는 문제가 제외됐고요. 두 번째는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전면 인하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농가가 규모화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구입할 때 농지 구입 자금 융자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을 실제 농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의무 수입 물량 가격은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40만 톤은 이제 계속 수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기존에 저희들의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의무 수입 물량은 관세를 5%로 유지합니다. 5%? 5%로 들어오지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일부 또 그 가격을 또 붙여서 국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공용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농업 경영인 쪽의 입장에 계신데 지금 농민회 쪽
분들은 입장이 영 상반됩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협안이라고 할까 이런 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마찰이 계속 될 것인지. 농민회나 저희나 같은 농민단체지만 예. 농민회 측은 전면적으로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관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의무 수입 물량을 40만 톤에서 80만 톤까지 늘려가면서 관세와 유예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율 관세, 오늘 발표한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 쌀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인터뷰 도중에 전화 연결 상태가 적절치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박형대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수입쌀 관세를 513%로 결정을 하고 세계 무역기구에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신다면서요? 예. 아직 통보는 아직 안 했고요. 예. 이제 9월 30일까지 해서 통보를 하겠다는데. 통보하기로 했죠. 예. 고율 관세 513%만 믿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지금 농민의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전면 반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쌀 개방 방법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카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관세와 유예 또는 관세화 방법도 있는 거고요. 예. 또는 의무 면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그런 모든 방법을 버리고 관세화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쌀 개방 관련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협상을 통해서 최종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의 카드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쌀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해야 되는데 정부가 뭐가 급한지 관세화밖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관세화를 철회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완전 철회하라. 513% 관세화 완전 철회하라. 지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TDA 협상을 통해서 쌀 개방 방법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가 이번에 결정을 하더라도 이후에 있을 TDA 협상에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쌀 개방 방법이라든가 관세 유례에 대해서는. 그래서 TDA가 타결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언하더라도 최소한 고율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관세화를 무조건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주세요. 지금 관세화를 할 때 우선 고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13%는 일단 만족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13%는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협상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은 513%는 일본은 1000%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대만은 570%였습니다. 우리나라는 513%를 이번에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는 우리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 차이를 최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이 기본 내용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가 반대 의견을 낼 것이 두려우니까 평균 가격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가 관세율을 513% 이상의 것을 잡을 수가 있는데 미리부터 적당한 선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513%도 이것은 검토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정부가 적극적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초반부터 협상도 하기 전에 적당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검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고율 관세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가 유지하는 문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정치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TPP가 현존하는 위협이거든요. 이것은 예.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TPP 참여 조건으로 쌀 관세 철폐를 계속 압박을 받고 있어요. 네. 이것을 아베 총리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TPP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적어도 쌀 관세화를 추진한다면은 TPP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장관 정도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정도가 나와서 예.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장관이 나와서 이런 문제를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좀 설득되기가 힘든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나서서 쌀 제외하겠다고 이렇게 제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하셨고요. 일본의 경우도 쌀 관세화를 추진할 때 총리가 나와서 발표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고율 관세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나면은 또 그 자리였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 특별법 같은 이런 제도적 장치를 같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대책 안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오늘 오전에도 국회 회의장에 가셔가지고 격렬하게 항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근데 그건 아예 그냥 쌀 관세 자체를 거두라는 뜻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까? 일단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쌀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예. 더 문제되는 것은 지금 현재 쌀 관세와 내용이라든가 쌀 종합대책 이 부분을 새누리당하고만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적어도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드려야 되는 거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은 형식적으로 해버리고 새누리당에게만 특히나 관세율에 대한 공개는 우리가 농림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세율 관련해서는 WTO 통보 이후에 10월 달에 공개를 하기로 해놓고 우리한테는 말하지 말아 그러고 농식품부가 어제 발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또? 말은 또 해야지 말라고 그랬나요 또? 그래서 이런 약속을 뒤집고 새누리당하고만 협의를 하고 그리고 오늘 사실은 당정 협의를 하면은 WTO 통보하는 여러 절차들이 거의 많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긴박한 사항들을 그저 아침에 밥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이걸 처리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로 우리가 봤던 거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렵습니까? 대화의 기구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쌀 산업발전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자칫 우리가 들러리식으로 빠질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대화의 어떤 신용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희가 그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의에서 쌀 대책안이라든가 WTO에 통보할 내용 이런 것을 성의 있게 대책안을 가지고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런데 그 회의를 6번이나 했지만은 거의 탁상공론, 공리공란만 일삼고 있어요, 농식품부가. 그래서 그저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우리나라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보완책, 어떤 것들을 농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보완책, 어떤 것들을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쌀 전면 개방을 두고 농민들에 대한 지원금을 더 늘려달라 이런 입장을 저희는 절대 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농민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주권의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식량 문제를 해외 농업 개발이라든가 또는 수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의 전환이 지금 필요하다. 갈수록 식량 자금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한 근본 원인이 뭐고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바로잡지 않고 농민들에게 뭐 10만 원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살려야죠. 네, 지금까지 전국 농민의 총연맹의 박형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써보지도 못한 내 카드 포인트가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니 아깝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포인트 유효 기간을 평생으로 바꾸다. 와, 롯데카드 포인트 유효 기간 폐지? 좋은데?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롯데카드 포인트에 한해 11월 1일 시행 예정. 야근시키는 부장님 불만이에요. 데리러 오라는 여친 불만이에요. 계산 피하는 친구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 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JD 파워 신제품질 조사 소형차급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네, 잠시 뉴스 드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